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이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제 29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전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 이다, 국회 매치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강 의원이 정 회장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연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 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 며 축구의 비유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임생과 박 전 위원들이 참여한 비대면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절차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고 주장했지만 박주호 위원은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고 폭로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이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 영상을 통해 11차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감독 선임 절차는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강 위원들은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강 위원들은 기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 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질타를 받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비판적이다.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제 14조의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제2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 때 또 올린다.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까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 특히 정치 사이드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본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 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거부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인사권 등 존재적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법박하는 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